지역 언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예. 풋뿌리 언론이 살아야 진짜 언론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떤 얘기로 한번 지역 언론 화두를 꺼내볼까요? 첫 시간이어서 네. 총괄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전북 도민일보 제1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라는 기사인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네. 모 고속버스 대표이사, 네. 종합건설 대표이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고등학교 이사장님, 건설사 대표이사, 또 다른 건설사 대표이사, 또 다른 건설사 대표이사, 고속버스 경리상무님은 감사 자격으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언론사 이사회인데 건설사 대표가 5명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사가. 실제로 건설사가 많지만 어떤 분은 들으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건설사도 있고 운송회사도 있고 학교도 예, 예. 있고 뭐 두루두루 섞여 있네. 그러네요. 그러나 고속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버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고등학교는 고속버스 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유한회사인 고속버스 회사의 계열 학교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징은 고속의 경제 성장과 국토 개발로 이게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네. 건설사, 고속버스 회사, 물류기업이 특수관계로 다 묶여 있습니다. 예. 대부분 고속버스 회사는 건설회사를 갖고 있거나 건설회사는 고속버스를 갖고 있고 이래서 그럽니다. 딱 그 서울 광주로 오고 가는 고속버스 그렇죠. 회사가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여러 개입니다. 그런 거의 지역의 고속버스 회사는 다 건설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송, 도로, 주차 터미널, 물류 창고 이 공통점이 뭘까요? 부동산입니다. 예, 그렇네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이름이 국토교통부, 교통부. 건설교통부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얘기는 그러네요. 결국 부동산 거품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역의 관료, 정치인, 건설 자본 건설회사. 그거를 떠받쳐주는 언론사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동안 엄청난 돈을 축적했고 그 축적된 돈으로 언론사를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일간지가 이거 일반적으로 요게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언론사 이름을 다 읽으면 엄청나게 이제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어주신 거 저 봤는데요. 와 그렇죠? 정말 뭐 몇 페이지입니다. SBS, 헤럴드경제, 광주방송, 서울신문, TV조선, 브릿지경제, 지한, 강원민방, 영남일보, 경기방송, 인천일보, 울산방송, 광주매일, 뭐 강원일보, 뭐 저 인천일보, 경일보. 한라일보, 예. 전북일보. 쉽게 얘기하면 포털에서 뉴스로 검색할 수 있는 주요 언론사의 예. 40%에서 50% 정도는 건설사 내지는 건설사와 관련된 범건설 자본이 갖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대주주 또는 제2대주주 정도로.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는 한 5,500개가 넘어서 지금 한 7,000개 가까이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요 언론사 포털에서 늘 나오는 주요 언론사 중에서 40-50%지 작은 언론사를 따지면 뭐 얼마나 더 많을지는 알 수 없죠. 네. 그 정도로 건설 자본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네.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된 기사에서 뭐 세입자라든지 예. 또는 일반 주민이라든지 이런 입장보다는 건설사나 부동산 소유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일상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언론사들이 나서서 호들갑을 팍팍 칩니다. 떨어진다. 호들갑을 칩니다. 지난번에 17억이 떨어진 아파트를 소개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나 한 40억 되던 게 70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0몇 억 떨어져 갖고 50억 좀 넘는데 그게 엄청난 비극이라고 언론사가 그 한 예를 가지고 마치 부동산 회사들, 건설 회사들이 큰일 난 것처럼 대변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가 하면 결국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정부는 건설사들에게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 사준다고. 예, 국가의 세금 혈세를 동원해서 먼저 사드리고 쌀은 못 사도 예. 아파트는 사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언론을 비롯해서 중앙 언론까지 그 소유 구조에서 건설 자본들이 장악하기 시작했고 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역의 여론을 부동산 여론을 취재하는 언론들이 거기 하나의 카르텔로 해가지고 기사를 계속 왜곡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정확한 정보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네. 중흥건설 고향 덕은 중흥 S클래스 파크시티 22일 드디어 견본주택 개관. 헤럴드 경제인데 중흥건설 소유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 소유 귀속돼 있는 건설 회사니까 이렇게 좋은 기사들을 시시때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 이 나라의 개발과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폭넓고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이게 접근을 안 하는 거죠. 모델하우스 개관이 중앙 언론사에서 다룰 만한 가치 있는 기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실제로는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게 있는데 예. 뭐 부산의 예를 든다면 네. 부산 민원연 같은 경우 내놓은 걸 보면은 네. 부산일보의 독자위원회 63%는 기업인이다. 그다음에 부산일보의 CEO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지나간 사람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고위공무원, 기업인, 정치인이며 지역의 유력 일간지 부산일보의 독자위원회 역시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가 검찰에 예. 기소됐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캐피탈 지분을 갖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건설사 대표로부터 네. 상당한 향응을 받고 네네. 그 이후로 그 신문사에서 그 건설사를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에서 얽혀가지고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조가 고발하고 지금 기소당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건설사를 갖고 거기에서 언론사를 가지면 방패막이를 쓸 수 있고 네. 언론사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방패막이가 돼 주면서 어떤 끈을 연결해주는 또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구실도 하고 해서 건설사로서는 언론사를 소유하는 게 사업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신박한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지역 보니까 지역에 있는 유력 언론사 중에 건설사 하나쯤 안 끼고 있는 데가 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언론사를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대통령이 건설 폭력 노동자들 건폭이라고 흔히 부르죠. 건폭.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했을 때 그 건폭이라고 노동자들을 공격한 기사 건수가 435건. 건설 노조의 입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대변한 게 5건. 야, 너무 압도적인데요. 네, 435대 5라는 이 기울기가 왜 나오느냐? 그것은 언론사가 이미 건설사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주류 언론들의 보도에 나머지 언론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435대 5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나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는 건폭이라고 예. 하면 또 이제 뭐 건설사나 또는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 언론에서 아주 뭐 취급하는 방식이나 대우가 아주 다를 거가 그렇죠. 예상됩니다. 뻔한 거죠. 예. 그리고 기업이 언론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언론사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 많은 기업이 뭐가 주주로 나서주지 않으면 쫄딱 망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다만 문제는 여러 업종의 이해관계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민주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하나의 업종에서 언론사를 독과점하다시피 이렇게 나가면은 네. 여론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제도도 특정 업종에 유리하게 네.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게 결국 부동산 거품입니다. 네. 그렇게 네. 되는 것이고 과연 이것을 언론사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숙제죠. 이게 이렇게 심각한데 예. 오히려 이제 다 건설 자본들이 언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잠잠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건설사의 이런 분양 광고라든가 역시 이런저런 광고들이 언론사의 주 수입원인데다가 네.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건설사들이 뭔가 언론사를 소유할 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신고에 어떻게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네. 약속을 해라. 네. 라고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네. 그렇게 만들면 그게 법적으로 뭐 법조인이시니까 예. 법으로 그게 타당한 건지 예. 그걸 아니면 이게 어떤 사유 자산의 침해가 될지 이거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뭐 저는 법 기술로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해킹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또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해질 것 같아요. 아, 예. 자, 서울에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뭐 최근에 SBS 관련해서도 건설사가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느냐 언론사에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 자본이 가지고 있는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 시행령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건교부를 통해서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돌아다니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자, 문제는 이제는 어떻게 지역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세력들이 지역 언론을 장악하고 예. 언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건설사로서 예. 이거를 실감한 다음에 드디어 중앙 언론들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지역의 토호 건설 자본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중앙의 언론사들을 이제 소유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전국이 음. 건설 자본에 의한 여론 지배 이 구조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언론계 내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고요. 계속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 여러분께 또 소식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를 정식화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건설 언론사 말하자면 건설 자본이 지배하는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정식화된 문제로 떠오르지를 않고 있으니까 언론 자체가 청주에서 예를 들면 건설사 대표가 언론사 대표를 맡고 있는데 네. 지역의 개발 정책이 잘못됐다고 네. 난리를 치고 지자체장들을 갖다가 겁박을 했습니다. 네. 기사는 한 줄도 안 났습니다.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아무도. 예. 몰랐습니다. 미디어 오늘과 미디어스라고 하는 매체 비평지 아. 그 두 곳만 이 기사가 났고 아무데도 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노동자들은 언론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결국 건설 자본들은 언론에 의해서 계속 힘을 얻는 거죠. 네. 지자체장들을 쫓아가서 그따위를 할 수 있느냐고 정책을 비판할 정도의 힘을 갖는 거죠. 자,